자, 일단은 이거 군담 소설이고요. 군담 소설은 뭐야? 적군 대 아군 싸움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배경이 일반적으로 중국일 때는요. 자, 보통 명나라 들어갑니다. 맞아? 명나라 대 오랑캐. 자, 그다음에 배경이 어디일 경우야? 조선일 경우에는 조선일 경우에는 조선하고 청이나 일본 요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다음에 군단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저 뭐가 나타난다? 영웅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 영웅. 자,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영웅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고요. 여백 있는 데다가 영웅. 자, 영웅은 자,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이야. 저 뭐라고?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이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의 특징 두 가지 있었었죠. 그래서 뭐하고 뭐가 있었어? 자, 정기성과 우연성. 맞아. 요거 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영웅이 등장했었을 때 정기성 요거 하나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 고전 소설에서 등장하는 세계관 두 가지 있었었죠. 저 뭐 있었어? 첫 번째 이원우조 세계관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습니다. 이 느낌인데 군담 소설, 영웅 소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자, 간혹 가다가 천상계 인물들이 내려와서 도와주기도 한다. 이런 느낌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운명론조 세계관은 자, 각자 어떻게 돼?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저 운명의 수능이야. 그렇죠? 자, 순응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목을 봤더니 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었어? 자, 김원전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요. 자,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야? 자, 김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김원의 네모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김원은 자, 주인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의 확률이 높은 거야. 자, 다음에 저부터 그런 내용. 자, 두 번째, 자, 117페이지 앞으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자, 우리 중약 부분, 자, 줄거리 보도록 합니다. 자, 찾았어, 얘들아? 자, 중약 부분 줄거리인 거야. 그래서 중약 부분 줄거리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자, 원은 황상을 뱉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원은 자, 주인공이겠죠? 주인공이 김원이 되고요. 이름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원에다가 네모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황상을 뱉고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자, 여기서 이 황상은요, 저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적어보세요. 저 황제. 그 다음에 원수가 되었어요. 이 얘기인 거지. 그래서 원수는 저 무관입니다. 적어보세요. 무관. 저 무관 최고위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관이라는 거는 군인 같은 사람들인 거야. 그치? 벼슬아치 중에서. 자, 군인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원수.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김원 붙여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김띠, 그쵸? 그 다음에 자, 원 따로 이름만 부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자, 김 띄고 원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원은 환상을 뱉고 원수가 돼요. 자,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자, 소굴이라는 말 들어가 있었으니까는 일단은 철마산의 네모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공간 들어가면 네모 표시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다음에 자, 아귀에는 세모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렇죠? 자, 아귀는 괴물 같은 존재인 것 같아. 자,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자, 중약 부분 줄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 중약 부분 위쪽은 뭐가 되는 거야? 아, 자, 황상을 뱉고 원수가 되기 직전의 상황이 나왔을 거야. 이해갔어? 전의 상황. 그 다음에 자, 후반부야. 중약 줄거리. 자, 뒷부분은 자,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가고 난 다음이야. 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 일단은 자, 황상이라는 말 황제에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철마산 아귀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나 봐. 자, 이 정도로 정리. 자, 다음에 문제 스캔 한번 따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1번 보도록 하죠. 자, A의 소수단 특징이었었어. 자, 그럼 이거 우리 뭐 사용할 수 있니? 부분 매칭 사용할 수 있죠. 자, 적어봅니다. 자, 부분 매칭. 자, 다음에 자,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는 자, 적절 일단 동글뱅이. 자,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일치 문제를 고를 때는 선지에서 속도를 좀 높여서 자,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기억과 관련해 윗글의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기억 부분 있다가 자, 읽고 자, 다음에 들어와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기억 위에다가 자, 뭐라고 쓴다? 부분 매칭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에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셔 가지고요. 자, 3번 보도록 합시다. AD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 그래서 봤더니 A와 B, B와 C, 그 다음에 A와 D, B와 D, C, D 이렇게 들어가 있었으니까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A만 따로 떼서 부분 매칭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묶어서 A, B라든가, 맞아? B, C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 한번 이따가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저 뭐라고 적는다? 부분 매칭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을 딱 봤어, 얘들아. 4번을 봤더니 자, 4번은 우리 지문해설형이라 부를 수 있죠. 자,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지문해설형. 다시 말하면 보기 부분에서 자, 뭐 지문에 대한 많은 다양한 정보를 줍니다. 주제를 줄 수도 있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등장인물, 주요 갈등 이런 것들 나오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봅니다. 자, 자, 김원전은 자, 작품이었었지. 자,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수식어야 의미 없죠. 자, 충군을 주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자, 주제가 뭐가 되는 거야? 충군입니다. 충군의 네모 표시. 자, 여기서의 군자는요. 자, 무슨 군자라고 봐야 돼? 임금 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 바친다.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입니다. 초월적 능력이에요 라는 말은 인간의 능력치를 벗어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지? 정기성이라고 일단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주인공. 자, 주인공은 누구였었습니까? 자, 우리는 김원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김원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주인공 밑에. 자,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피너저 대결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였어요. 이걸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적대자 일단 세모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글자로 뭐라고 적는다? 악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악귀. 우리 괴물인 거 알고 있죠. 자, 다음 부분. 자, 특기입니다. 자, 위에다가 점점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특기는 우리 독서에서 자, 뭐라고 얘기했었어? 강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도 주의 깊게 봐야 돼. 자,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이 얘기인 거야. 다시 말하면 적대자는 악인데 악의가 힘이 센가 봐.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봅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인물들이 각각 다른 대응 방식을 보이고요. 또는 인물이 같은 인물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 얘기였던 거야. 이해 가셨지? 자, 그럼 요쯤에서 자, 거기에서 자, 멈추지 마시고요. 그 밑에 부분 한번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한번 봐주는 거야.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봤더니 선지 부분에 어떻게 돼? 다 쉼표로 들어가 있었지. 그래서 공통점을 봤더니 뭐뭐 하는 데서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 여기에서 자, 어떤 조건만 훑어보면 되겠다, 얘들아. A 조건만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거야. 그래서 자, A 조건, 자, 스캔을 따는 거야. 빠른 속도로 A 조건만 모아서 묶음으로 훑어보게 되면은 자, 결국에는 저 어떻게 된다? 전체의 줄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야. 됐죠? 전체의 줄거리. 자, 이 정도. 그래서 위에다가 자, A 조건 스캔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A 조건 스캔. 그 다음에 자, 화살표 긋고 전체 줄거리 자, 이 정도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되셨나요? 저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야. 자, 서경태가 그렇죠. 악의와 맞서고 원수가 개교를 마련해 악의를 상대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물 중에 누가 있었어? 서경태 아저씨는 우리 편인 거야. 아군인 거야. 자, 이 정도 하나. 자, 두 번째죠. 자, 2번이네. 한세충이 황상이 하는 싣고자 악의에게 대응하고 자,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함을 상경하는 데서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인물 2명 나왔죠? 자, 황생충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우리 편이고요. 그 다음에 승상이 있었습니다. 자, 승상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은 문관의 최고위직 이렇게 한번 적어봐. 그래서 아까 전에 자, 무관의 최고위직은 자, 누구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뭐 원수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이번에 승상입니다. 저 승상은 문관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입니다. 그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면 돼. 뭐 국무총리 막 그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자, 다음 부분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 3번. 자,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귀가 남도성이 원에게 자, 원한을 갖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야. 그럼 둘이 척이 진 거지? 맞아, 사이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일단은 중간에 어떤 말 나와야 돼?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라는 거야. 아프게 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이 얘기. 자, 다음에 아귀랑 원은 둘이서 원수지간이 됐나 봐. 그 정도 돼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군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귀를 잠들게 한 인물인 데서 이렇게 돼 있었어. 자, 그럼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군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인 거야. 그러면 공주는요, 자, 누구의 딸내미가 돼야 되는 거야? 황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황제의 딸내미예요.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기를 잠들게 하는 인물입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자, 원수는 누구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김원이겠죠? 자, 아기를 잠들게 하는 인물입니다. 라는 거야. 그게 누구라고? 공주입니다. 자, 이 정도. 자, 내가 5번 한번 볼까? 자,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 싸움을 잘하나 봐. 아기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본다 라는 겁니다. 아기의 비수는요, 비수는 무슨 뜻인 거냐면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적어보세요.
아기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로 자 어떻게 돼? 기둥을 빕니다. 시험해보나 그 정도 느낌이었던 거야. 되셨죠? 자 다음에 자 왼쪽에 2번 한번 보세요. 자 2번도 보시면은 저기에서 인물 한번 따져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말 들어가 있었어? 황상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우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었고요. 자 세 번째는 황상, 그 다음에 승상, 승상, 그렇죠? 그 다음에 황상, 원, 협실, 공주 요 정도 느낌이었던 거야. 자 등장인물 대충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맨 처음이야. 자 황상과 만조백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여기서 황상은 자 뭘 가리킨다? 황제를 가리키는 말. 자 황제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조백관은요. 자 어떻게 돼? 모든 신하들이라는 거야. 적어보세요. 만조백관은 모든 신하들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당황했나봐. 자, 좌강군 서경태가 라는 겁니다. 서경태 아까 전에 아군이었던 거 기억나죠? 서경태의 둥글뱅이.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두고 대다가 크게 꾸짖기를 이 몹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고 칼을 들어치니 아기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리어 누구 입으로 들어갔다? 아기 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아기라는 괴물이 나왔으니까 요 자체로 일단 뭐가 되는 거야? 정기성입니다. 요 얘기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아기는 인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한 어떻게 돼?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져갈 수 있겠네. 자,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상은요, 임금을 가리키는 말. 임금님이 보시다가 깜짝 놀라서 자,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여러 번 전쟁터에 있었는데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 제신 중입니다. 제신이라는 거는 신하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적어보세요. 호칭어죠. 자, 신하들 중에 라는 뜻. 누가 이 짐승을 잡아 지매하는 씻어줄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짐승은요.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걸로 봐야 돼? 아귀입니다. 그렇죠. 아귀를 가리키는 말. 그래서 아귀라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래기를 이렇게 돼 있었죠. 자, 한세충에도 동글뱅입니다. 자, 소장입니다. 그래서 소장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소자 들어가는 시리즈에 있었었죠. 자, 첫 번째는 뭐 있었습니까? 자, 아들이 부모님에게 자신을 낮춰서 부를 때 쓰는 말이 뭐? 소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딸내미가 부모님에게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 뭐 있었습니까? 소녀. 이 말. 맞아? 자, 다음에 자, 남녀 공용으로 윗 어른께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겸행 표현에는 뭐가 있었어? 자, 뭐가 있었어? 낮추는 거, 자기를 낮춥니다 라는 말은 소인이었었습니다. 뭐라고요? 소인. 됐냐? 자, 다음에 또 작은 숫자 들어가는 거, 또 어떤 거 있었을까? 자, 작은 숫자 들어가는 거. 소인, 또 다음에 기회 될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넘어가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자, 제신 중에 여러 신하들 중에 이 얘기였던 거야. 아, 신하 얘기 나왔으니까 가야겠네. 자, 그래서 자, 신하가 자신을 가리킬 때는요. 저 뭐라고 부르냐면 소신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보세요. 작은 숫자를 써서 신하가 자기를 가리킬 때는 소신. 자, 보통은 문과에 관련된 사람, 문관들인 거야. 자, 다음에 자, 우리 무관과 관련되어서는요. 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소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장.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저 뭐라고 써 있어? 제신 중에였으니까 제신은 자, 여러 신하들, 그 얘기인 거야. 적어보세요. 제신 중이라는 말은 여러 신하들 중에, 이 얘기 하나. 자, 이 짐승을 잡아 지매하는 시술이요. 자, 누가 잡을래? 요 아귀를. 그러니까 정서장 한시충이 나와서 하래기를. 자,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배워 황석에 바치리다 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척 장창 큰 칼을 들고 청룡말을 내달아 외치며 말하기를. 자, 흉적은 목을 들여 내 칼을 받으라라고 얘기했던 거야. 여기 흉적의 성어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아귀가 됩니다. 그렇죠? 아귀 일갈한 거야. 자, 소리 한번 빡 하고 지른 거야. 자, 그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기를 아까는 내가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생겼으니 라는 거야. 여기서의 모기는요. 자, 아까 전에 잡혀서 빨려 들어갔던 사람이야. 자, 무슨 장군이었어? 아까 전에. 자, 누구였어? 서경태죠. 서경태가 죽은 거네. 그렇지? 자, 서경태를 가리는 말이었었고요. 자, 아무튼 자, 다음 부분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쉴 거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봐라. 똑똑히 봐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까 휙 하고 분 거야. 훅 하고 분 거야. 황성과 만조백관이 오리나 밀려갔습니다. 라는 거야. 전기성입니다. 적어보세요. 전기성. 아기가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죠. 자, 다음 부분. 자, 아기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자, 새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자, 사람들이 없어졌죠. 궁궐에. 맞아? 그래서 어떻게 돼? 슬쩍 궁전으로 들어가서 새 공주를 납치해버린 겁니다. 공주 납치 사건. 자,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성공하시니 자, 궁으로 들어오시니 새 공주가 다 없었다. 딸내미들이 없어진 거야. 자, 상께 이 연고를 아니니 연고는 사정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정을 아래니 말씀드리니 자, 다음 부분. 자,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라는 겁니다. 크게 놀라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이런 해괴한 변이 천국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예전에 역사책에도 없었어. 자,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니? 하고 물어본 거야. 자, 용루를 흘리시니라는 겁니다. 용루는요, 용의 눈물이야.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왕의 눈물, 황제의 눈물이죠. 자,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울어보지 못했다. 자, 이우영이 아래기를 전 승상 김교가 지모가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시면 어떻습니까? 라는 거야. 전에 승상으로 군매했던 사람 중에 똘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상이 깨달아 이겁니다. 몰랐다가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라고 싶어서 자,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는 나라의 명령문이야. 적어봐. 조서는 나라의 명령문. 그치? 인 조서를 써서 내려서 김교를 부르셨다. 자, 이때 승상이 원을 드리고 평안히 지내시더니 라는 겁니다. 자, 누가 나왔어? 승상이죠. 자, 천만회의 뜻밖의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받아왔건을 받져본 중 유액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관은요, 저 메신저입니다. 적어보세요. 메신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을 저 무엇이라 부른다?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전임 자승상에게 붙이나니 그 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자, 그렇지. 사실 말해 임금이 보낸 편지인 거야.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족을 모르니 통한하면 어찌 측량하리요?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임금을 가리키는 말. 그쵸? 황제를 가리키는 말. 자, 다음 부분. 자, 경에게 옛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너 다시 승상하게 해줄게. 밥비 올라와, 얼른 올라와서 고명한 소근으로 나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되셨습니까? 저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 A 부분까지는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 그쵸? 그래서 A 부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A 부분, 우리 자, 한번 보자. 아까 전에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자,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야, 얘들아. 자, 3번은 됐고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자, B. 이것도 했는데. C가 들어갔으니까 2번 봐야겠다. 자, B냐, C냐, 위에 거. A였네? 아닌가? 아, 지금 A 부분 보고 하는구나. 소리.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왜 이렇게 졸리지? 3일 동안 3시간씩만 자니까 졸린데? 오씨. 빨리 보자. 다시. 말도 안 나오네. 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무시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읽었던 부분이 있었었어. 자, A 부분, 일단은 여기 한번 봐. 왼쪽에 저 뭐 있었니? A 부분이 있었었지.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납치를 당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1번 보도록 하죠. A의 소수단 특징부터 한번 풀어보자. 서술자가 개입하여 빗금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대. 자, 인물에 대한 평가 있었습니까? 딱히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 그 다음에 뭐 있었어 또? 서술자가 개입을 하려면 서술어 부분에서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뭔가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자, 일단은 인물에 대한 평가 없어 보이고요. 자, 2번 봅니다. 대화를 통해 빗금 한번 해보시고요.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줍니다. 라는 거야. 자, 대화 부분엔 어떻게 찾을 수 있어? 큰 따옴표로 찾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뭐야?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였었습니다. 그럼 인물 간의 위계 관계는 뭐였습니까? 흉적인 아기랑 어떻게 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맞아? 근데 황제 밑에 제신들이 있었었죠. 만주백관이 있었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정답 끝.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자, 보도록 하죠.
자, 이때, 자, 3번부터 다시 보자. 자, 승상이 김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라는 겁니다. 그 승상이 김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냈으니까 여기서의 승상은요, 저 누구의 아버지가 될 것 같아? 원의 아버지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일단은 추측만 하시고요. 확실하진 않으니까. 천만의 외에, 그렇죠? 자, 뜻밖의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온 거야. 임금의 명령이죠. 자, 전임 좌승상에게 붙이나니 이렇게 얘기했어. 그 전임이라는 건 뭐야? 전직이었던, 그렇지? 좌승상으로 일했던, 자, 너에게 붙이니. 그 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안부 물었습니다. 적어보세요. 안부. 잘 지냈음. 자, 요 얘기. 자, 짐은 불행하여 요 얘기였었습니다. 여기서의 짐은요, 자, 임금이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야. 적어보세요. 자, 황제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짐 또는 과인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보세요. 뭐라고? 짐 또는 과인. 1인칭인 거야. 내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짐, 그렇죠? 또는 과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공주를 잃고 종종을 모르니라는 겁니다. 3명의 공주가 없어진 거야. 통화나면 어찌 측량하리요. 자, 경에게, 너에게. 저 경이라는 말은요, 호칭어입니다. 적어보세요. 자, 신하를 부를 때 쓰는 호칭어인 거야. 적어봐. 신하를 부를 때 쓰는 호칭어, 경에게. 얘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너에게 다시 좌승상을 줄 테니까, 자, 바삐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이 아득함을 깨닫게 해달라. 빨리 와서 도와주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하였다. 자, 승상이, 자, 사관을 후대하고 옵니다. 후대했던 얘기는 대접을 좋게 하고 이 얘기인 거야. 자,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후대하고는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대접을 잘하고. 자, 이 얘기 하나. 자, 다음 배배. 자, 국변을 물으니. 국변은요, 나라의 병고입니다. 적어보세요. 국변은 나라의 병고를 물으니. 자, 아귀 장난하던 이가 라는 거야. 아귀가 난리를 치던 일과. 자, 다음에 세공주 이른 말을 대강 고하니. 아귀가 납치해 간 거 고하니까.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자, 사은숙배한 거야. 사은숙배는 무슨 뜻입니까? 절에서 인사를 드리니. 그 얘기야. 인사를 드리니. 자, 상이야. 황제가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가면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라는 겁니다. 불명의 세모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지혜롭지 못한 탓이다. 그 얘기인 거야. 똥바보네. 그 얘기인 거지. 자, 국운이 불행하여 나라에 운이 없어서 세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어찌하리요.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에 한을 풀리로다 라는 거야. 만약에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 평생에 한이 풀릴 것 같아. 고마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승상이 엎드려서 말하기를 소신이 자식이 있었는데 청법검술이 일생에 무싸워야 매일 종적없이다는 얘기로 이유를 물으니 철마사내가 무예를 익히다가 하루는 그 산에서 아기라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옵니다. 자, 철마산의 네모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중략 줄거리 부분에서도요. 자, 철마산 아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다음 부분. 자,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그렇게 말을 하길래 자,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라는 겁니다. 뻥이야. 거짓말이 아닌 것 같으니 자식을 불러서 들으심이 마땅할까 합니다라는 거야. 제 자식이 와서 생생하게 증언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해 갔죠? 그 정도 내용. 자, 그 다음에 중략 줄거리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1번 풀었었죠? 자, 2번 보시겠어요? 자, 기억입니다. 그럼 기억 부분에 자, 들어간 말 어떤 말 들어가 있었어, 얘들아? 자, 기억은 뭐였니? 짜잔 하고 기억 부분을 봤더니 자,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국변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난리가 난 게 뭐였니? 라는 거야. 국변이야. 국가의 병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몇 번입니까? 자, 2번 보자. 자, 황상은 이렇게 돼 있었어. 자, 기억이야. 자, 기억은 뭐였다고 얘들아? 나라의 위기. 맞아? 자,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기억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냈습니까? 이거 아니죠. 맞아? 그래서 1번 그냥 대놓고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 끝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정도 내용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자,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몇 번 남았어? 우리 3번 아까 전에 풀었습니까? 풀다가 말았어? 다 풀었어? 아직 안 풀었어? 자, 그럼 이제 A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A와 B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은 자, A 부분이 뭐였습니까? 여기죠. 기억이 아니고. 자, 짐은 불행해서 공주를 잃고 종족을 모르니 통한합니다. 공주가 납치가 돼서 개슬퍼요. 이게 A 부분이었던 거야. 맞냐? 자, 그 다음에 자, B였던 거야. B. 자, B 부분은 뭐였습니까, 얘들아? 자, 자식을 불러들이심이 마땅할까 합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자식을 불러들인다는 이야기는
제 아들인 김원을 부르셔다가 어떻게 돼?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야. 이해갔어? 자, 그렇게 해서 저 내려가서 2번 봤더니 1번 봤더니 A와 B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였던 거야. 이거 어색하죠? 맞아? 뭐 숨겨왔던 사실도 아니고요. 자, 됐죠? 자, 숨겼다는 말 없었어. 2번 봅니다. 자, B와 C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드러내고 있어요 라는 거야. 자, 요 지점이 B였었던 거죠. 위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까? B 부분의 위세. 자식을 불러서 들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위세라고 보기 어렵지? 맞냐? 누구한테 말한 거야? 임금한테, 황제한테 말한 거니까. 자, 다음 부분. 자, B와 C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낸데 B 부분을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은요. 자, 위세를 드러내서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B 부분에 자식을 불러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맞아? 제 아들을 불러갖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장면이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낸 겁니까? 위세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겠지. 자, 다음에 3번이야. A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냈대. 감정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라는 말이었어. 자, 어디 있었어? 여기에서 A 부분. 지금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족을 통하면 어찌 측량하리요? 이 부분이었었으니까. 맞아?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낸 거 맞네. 맞아?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냐 뒤로 갈 거냐인데 뒤로 한번 가볼게. 뒤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대. 그럼 D 부분은 뭐였을까? 여기 밑에 부분이었던 것 같아. 한번 보도록 할까요? D 부분. 자, 아무튼 자, 이때 아기가 그 다음에 중력 줄거리 밑에 한번 보자. 자, 아무튼 원수가 100개를 생각하다가 라는 거야. 100개는요 100가지 계책이야. 적어보세요. 100가지 계책. 수많은 계책을 뭐하다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라는 거야. 깨달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었어? 몰랐던 걸 알게 되면 이런 느낌이었지. 저 공주에게 말하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 개교를 베풀리다라는 거야. 그 다시 말하면 술과 좋은 안주를 가지고 어떻게 돼? 개교를 부릅시다. 계획을 해서 먹입시다. 그 얘기인 거야. 혼내줍시다. 그 얘기인 거야. 이때 아기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가 거의 나으니 모든 시련을 불러 말하기를 내 병이 조금 나왔으니 사울에 의해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남두성은요. 자, 누구였던 거야? 주인공이 김원입니다. 적어보세요. 김원. 자, 남두성이 김원이에요. 요 말 나왔던 거는요. 보기 부분에 들어가 있었어. 자, 다음 부분. 자,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이루하라. 여자들이 이 말 크게 기뻐하며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거짓말이죠. 자, 쉽게 차도를 얻사오면 병이 빨리 나오시면 남두성을 잡는 게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자,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라는 겁니다. 주찬에다가 적어보세요. 술과 안주입니다. 가끔 등장하는 단어야. 자, 술과 안주를 가져다 놓았으니 자, 권하면서 자,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아기가 이제 가져오라 한 거야. 자,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9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술을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독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입이 9개인가 봐. 자, 술이 취함에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며 라는 거. 거짓으로 위로의 밑줄.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어서 아기가 듣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요. 막내 공주가 곁에 오면서 말하기를 복음을 놓고 주무세요. 취중에 복음을 한번 휘둘러서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합니다. 아기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평상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그러면 장수는 잘 때도 칼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야. 혹시 수함이 있을까 하니 머리맡에 세우더라고 주건을 공주가 받아놓고 잠들기를 기다린 거야. 자, 아기가 깊이 잠들었어.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루고 함께 후원이 이렇게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부숴서 라고 요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기둥을 치니까 반쯤 부러졌어. 공주가 크게 놀라기를 만일 그까지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야. 성사라는 건 무슨 얘기야? 누구 누구를 죽이겠다? 누구? 아귀의 암살이 되는 거야. 적어보세요. 아귀 암살. 아귀를 죽이게 되면 저 그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아가 미칠 뻔했습니다 라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기가 잠들었을 때 아기를 죽여야 되는데 맞아? 칼이 예리하지 못하니까 걸릴 뻔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아기가 쓰던 빗으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에 베어지는 듯하였다라는 거야. 그럼 후략 부분은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어? 아, 자,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어떻게 돼? 아기를 또 죽이겠네. 아기의 칼로 아기를 죽이는 거지, 뭐. 되셨나요? 저 정도 느낌. 자, 그러면,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3번 볼까요? A, 이건 했네. 지금 몇 번 할 차례야? 몇 번 할 차례니? 4번이죠.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번 보자.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해 아기와 맞서고 원수가 개교를 마련해 아기를 상대하는 데서 빗금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적에게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릅니다. 맞죠? 2번 봅니다. 한세충이 황상이 하늘 씻으려고 아기에게 대한 거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올라오는 부분이야. 인물들이 충분한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 맞냐? 자, 다음에 3번 가보자. 원이 아기의 머리 상하게 아기가 남조선이 원에 어느 남들 다짐하는 데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4번 볼까? 철수가 황상에게는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군의 불행을 이는 대상이지만 맞죠?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기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데서 라는 거야. 이 부분은 뒷부분까지 읽어봐야 될 것 같아. 명확하지 않죠? 자, 그래서 자,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래. 그러면 보도록 할까? 자, 됐어? 아까 어느 부분이 있었었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찾아봐. 약속대로 아기를 잠들게 하는 인물이래. 약속대로 아기를 잠들게 해요 라는 말은 어디 있었을까? 어디 보면 찾을 수 있어? 자, 5번 문단 봐. 중략주구학 부분 줄거리 밑에 원수가 100개를 생각하다 갑자기 깨달아 공주에게 말하기를 자, 좋은 술과 독한 술과 안주를 많이 장만해서 개교를 베풉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약속을 정해서 여러 여자를 정해서 여자 개교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었지. 그래서 여기에 워딩이 있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 얘들아. 자, 방금 전에 읽었던 그렇죠. 자, 공주는 황상에게는 국군의 불행으로 이른 대상이긴 한데 원수한테는 약속대로 아기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 거야. 그러면 술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지. 술을 마시게 해서 뭐가 하게 하는 거야? 잠을 자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제 5번 한번 보세요. 자, 일생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기의 빚을 기둥을 베어보는 데서 자,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빗금 자신의 계획대로 빗금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는 거야. 아니면 여기에서 아기의 칼 자체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전설의 아이템 그런 느낌이야. 전설의 아이템 그런 느낌이야. 복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이 아니다. 저 5번 정답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다음 거 자,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제목이 최척전이었습니다. 자, 최척전이니까 주인공이 누구야? 최척 아닙니까? 맞아,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 한번 해볼게. 끝부분 한번 봐봐. 자, 밑에서 자, 18번. 자, 오경이 말했다. 이렇게 돼 있었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제목 있는 데서야. 날이 어두워진 지 배에 오른 데다 서로 잃어버렸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뭔가 두 사람이 지금 손을 맞잡은 거죠? 됐습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 자, 정리됐고요. 중략 줄거리 봅니다. 자, 여기야.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최척은 이렇게 돼 있었지? 가족과 이별했다. 요 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산이라 부릅니다. 적어보세요. 뭐라고? 이산. 자, 명나라 배를 타고 자, 명나라의 네모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배경이 중국인 거야. 자, 안남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안남의 네모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안남은 베트남입니다. 철행한 마음에 피리를 불었어요. 그 얘기야. 좀 스케일이 크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내용상으로는 딱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맞아? 딱히 어렵지는 않아가지고요. 자, 일단은 그냥 올라가서 자, 바로 지문 읽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혼례를 마친 후 이렇게 돼 있었어. 자, 혼례를 마쳤습니다. 이 얘기는 결혼식을 마친 후 이 얘기인 거야. 자, 최척이 자, 네모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주인공이죠. 아내와 함께입니다. 자, 아내는 누가 되겠니? 오경입니다. 그렇지? 오경과 함께. 자,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며 한인들이 기뻐했다. 뭐 특별한 말 아니고요. 자, 대청에 오르자. 자, 대청은 큰 마루인 거야. 적어보세요. 큰 마루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르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 행복했겠네. 자, 시집에 온 시영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시댁에 왔다라는 거죠. 오경은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기고 절구질을 했으며 시아버지 봉양 남편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했고 윗사람을 받던 말씀을 대할 때 성의 예의를 갖췄어.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보다 이보다 낫지 않을 거라고 칭찬했다라는 거야. 양홍의 처 포선의 아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뭐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칭찬했습니다. 요 지점이 중요해지는 거야.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2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2번 한번 보시면 자, 밑에야. 자, 최척은 결혼한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서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으나 라는 거야. 자,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 좀 부자가 됐나 봐. 다만 일찍이 뭐가 없는 게 걱정이었어?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었습니다. 라는 거야. 후대가 없습니다. 그 얘기지. 최척 부부는 후사를 염려하여 라는 거야. 후사라는 거는 자식이야. 대를 염려하여.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가보면 정말 초하루에도 만복사 절입니다. 저 올라 기도를 했는데 이날 밤 장육금불이 오경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꿈의 네모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장육금불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야. 자, 나는 만복사의 부처야. 너희 정성이 가상해서 최척과 오경의 정성이 가상해서 기이한 사내 아이를 점지해주니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거야. 오경은 그달에 바로 잉태를 해. 자, 10달 뒤에 잉태는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었대. 그래서 최척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야? 몽석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됐고요.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고요. 자, 매양은 매번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뭘 불어줬대? 피리를 불곤 했습니다. 주위 얘기인 거야. 되셨지? 자,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자, 어둠이 깊어갈 무렵, 자,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추고, 밤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 그냥기가 꽃끝에 스며들었대. 자, 그럼 요 지점은요, 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동원해서 배경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냐?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봄날 밤 어둠이 깊었어요. 시각적인 거고요. 자, 미풍은 촉각이죠. 맞아? 밝은 달 시각적인 거고요. 자, 꽃잎이 옷에 떨어졌어요. 제 시각적인 거고요. 향기였었으니까 후각이 들어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다양한 이미지로 뭐하고 있다?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자, 요 말. 자, 이에 최척은 오경과 술을 따라 마신 후 침상에 기대 피리를 부니 그 여음이 하늘거리며 퍼져나간 거야. 피리 소리가. 오경이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죠. 저는 평소 여인이 씌우는 거를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맑은 정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를 읊은 거야. 자, 왕자진이 피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으려는데 잘 부는 피리인가 봐.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이 서늘하네.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돌이 가득해도 봉도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네. 자, 최척은 자기 아내가 이렇게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서 감탄했습니다. 여기까지였던 거야. 이해 갔냐? 무슨 얘기인지? 자, 요 정도까지 읽고 우리가 부분매칭, 지문별매칭을 시도할 수 있어. 왜냐하면 중략줄거리 기준으로 해서 위에를 가로놓고요. 아래를 임의로 나라고 놓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위에다가 가라고 표시 한번 해보시고 아랫부분은요. 나라고 한번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그랬어.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은 자, 가장 적절한 거야. 시를 삽입하여 빗금 인물 간 갈등 양상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대. 시 삽입한 거는 나와 있었지. 근데 갈등 양상이야. 양상은 모습이란 뜻이야.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었었지. 서로 행복해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장면 요 정도 느낌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1번은 불일치. 자, 2번 가볼까요? 자,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을 통해 빗금 신분의 변화 과정이래. 신분이 변한 거 있었다 없었다? 아직 안 나왔어. 그치? 자, 다음 부분 3번. 자, 주변 인물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빗금 주요 인물에 대해 상반된 평가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상반된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아우, 굉장히 생활을 잘하네. 착한 사람이네. 그 정도 내용이 있었으니까. 4번. 감각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빗금이야. 맞죠?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다양한 그 이미지 들어갔던 거 기억나?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이 낭만적 분위기입니다. 낭만적 분위기 맞죠? 맞아?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 끝.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죠. 자, 뱃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나왔어. 근데 뱃사람은 지금 요 말 있었냐 없었냐? 아직 없었었지. 안 나왔지. 그러니까 이따가 확인. 2번이야. 최척은 강둑을 내려갔대. 강둑 얘기 안 나왔으니까 이따가 확인. 3번이야. 최척은
오경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B금 오경이 시를 읽기 전까지 이를 모른 척했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몰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에 우리 읽었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래서 자 일단 몇 번 아닌 거야? 3번 정답 끝. 자, 다음에 3-3번입니다. 자, 기억 부분부터요. 자,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자, 미음까지 들어가는 거야. 자, 기억 부분 한번 보자. 선지를 먼저 보세요. 기억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시간표지래. 그럼 기억 부분에서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나왔냐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 한번 보시면 매월 초하루가 되면 기도를 올렸으니까는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걸로는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1번은 불일치. 됐냐? 그 정도.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다음 정월 초하루에도 만복사에 올라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올라갔어요. 이 얘기였던 거야. 그럼 니은에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까? 자, 4번이야. 선지 내려가서 4번. 자, 니은은 기억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주는 유익인 거야. 그럼 기억에서부터 이어진 거니까 뭐야? 절에 가갖고 맞아.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죠. 맞아. 이어지는 거 맞고요. 일단 그 정도. 여기까지는 맞네. 자, 다음에 니은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그럼 5번도 얼추 맞긴 한데. 자, 그러면 일단은 내버려 두시고. 자, 다음 부분 디귿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디귿이었어. 자, 그 달에 아기가 태어난 거야.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디귿은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된다. 이것도 아예 아니지. 그럼 1번도 확실하게 아니고 2번도 확실하게 아니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보겠어요. 자, 리을은 뭐였었니? 올라가서 봤더니 리을 부분은 매연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 되면인 거야. 자, 어떻게 돼? 뭐 좋은 풍경이에요. 예쁜 풍경이에요. 이 정도로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3번 한번 보시면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거 맞죠? 맞아? 뭐 부는 거야? 피리를 불었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일단 3번은 일치. 자, 넘어가시고요. 4번도 괜찮았고 5번도 괜찮았어. 그러면 리을까지 했으니까 이제 미음 한번 볼까요? 자, 미음이 뭐였어? 앞에 부분. 자,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자, 피리 불고 시 읊고 이런 장면이었네. 맞아. 그럼 2번 한번 아니구나. 3번 가볼까? 미음은 리을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입니다. 라고 돼 있었던 거야. 그럼 미음은 리을 중에 하나였으니까 피리 보는 매번 어떻게 돼? 날이 좋으면 피리 분다고 그랬었지? 그러면 피리를 불 때 날이 좋은 날이었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맞습니다. 맞아? 그래서 몇 번? 3번 정답 끝. 이렇게 끝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4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빠르게 한번 보자. 보기 부분이야. 최척전에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대. 그래서 신이한 존재의 동글뱅이 1번. 자, 예언의 실현을 보여 특이한 증거의 동글뱅이 2번. 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의 동글뱅이 3번. 자, 다음에 자, 공간적 배경의 확장, 다양한 국적의 사람 등인 거야. 요게 동글뱅이 4번 부분인 거야. 이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였던 거야.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1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오경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는 B금, 오경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B금, 신이한 존재 맞습니까? 맞죠? 부처님은 신이한 존재 맞습니다. 해결할 수 있게. 그쵸? 그 얘기. 자, 2번이었어. 몽속의 몸에 나타나는 붉은 점은 B금, 사내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예언이 B금,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B금, 특이한 증거입니다. 맞죠? 3번 한번 가볼까? 최척이 B금,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보는 거래. 그럼 아쉽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읽어보는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래서 올라가셔서 한번 봐도록 합니다. 자, 최척은 동방이 밝아오자 라는 겁니다. 동방이 밝았다는 얘기는요, 날이 밝자 라는 뜻이야. 적어봐. 날이 밝아오자. 강둑을 내려가가지고요,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본 겁니다. 조선말로 물었어? 일본 사람 배에 가서. 그쵸? 어젯밤 시를 읽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한국 사람끼리 만날 수 없어요. 오경도 생각하기를 어젯밤에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국조인데 평소에 익히 들었던 거 너무 흡사했던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느낌인 거지.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오경인 거고, 맞아? 중략주거리 앞부분에 불렀던 시를 읊었었나 봐. 뭔 얘기인지 알지? 그 다음에 피리를 부는 거는 저 오경이 들은 건데, 최척이 부른 거야. 그거. 그니까 남편이니까 맨날 들었으니까 알았겠지, 뭐.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이로 절로실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뛰쳐나와 채척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였을까? 남편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린 거야. 적어보세요. 남편의 목소리임을 알아챔. 자, 아까 전에 이별의 상황이었었죠. 이산이라고 그랬네. 자,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끊어 백사장을 뒹굴었습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 안정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말도 할 수 없고, 눈물이 다해서 피가 피눈물에 막 흘러내리고, 양국의 뱃사람들이 중국인, 그쵸? 그 다음에 또 일본인 뱃사람들이 자 모여들어서 구경을 했는데, 자 처음에는 친척이나 친구인 줄 알았는데 부부라는 걸 알고 돌아오면서 말한 거야. 야, 이거 신기한 일인데, 이거 하늘의 뜻이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님. 그 다음에 또 뭐야? 자, 이런 일은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처음이야. 막 그런 느낌. 최척이 오경이의 그 사이에 소식을 물었죠. 산속에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아버지의 장모님 어떻게 됐어? 자,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울고불고 난리 나는 장면. 자, 그러면 저 내려가셔가지고요. 3번 보도록 합니다. 4-3번. 4-3번 아니구나. 4-4번이죠. 자, 3번 보자. 4-3번. 최척이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보는 것과 비끔 고국 사람을 만나려는 것은 비끔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이 조선뿐 아니라 뭐였어? 다른 나라로도 확장된 것과 관련이 있겠군.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일본인 배에서 조선말 물어봤고 고국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확대된 거 맞지? 맞아? 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4번 갑시다. 오경이 들은 피리 소리는 비끔 오경이 최척을 떠올리게 하여 이별의 상황을 해결하는 뭐가 돼?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야. 자, 일치입니까? 일치죠. 다음 부분 5번이다. 최척과 오경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 해결에 따른 기쁨과 눈물이 닿아서 피가 흘러내리는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대한 인물의 불안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이 닿아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이 얘기는 기쁨이 극에 달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 정답 끝. 이렇게 끝난 거야. 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는요. 약간 좀 난도 있는 걸로 하나 더 가봅시다. 자, 어떤 거 해볼까?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자, 페이지, 바로 다음 거 가봅시다. 123페이지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123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 제목이 뭐였어? 정수정전이었어. 정수정은 주인공인데 여성이죠. 여성 영웅 소설인 거야. 적어보세요. 여성 영웅 소설. 자, 얘기 하나. 좀 딱히 어려워 보였던 부분은 없고요. 자, 그래서 자 1번 보도록 합니다. 자, 1번의 정답은요. 자, 몇 번이냐면 1번은 4번이야. 몇 번이라고 얘들아? 4번. 자, 한번 보시면은 자,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복은의 비금 한번 쳐보시고요.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의 비금,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라는 거야. 그럼 A 조건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서 진량의 귀양지로 간 것까지는 맞지? 근데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 게 아니라요. 붙잡아 갖고 왔어. 이해 갔지? 붙잡아 왔기 때문에 몇 번이 아니다. 3번이 아니다. 자, 다음에 2번의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몇 번? 2번인 거야. 자, 니은으로 정상선은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됐습니다. 저 위에 얘기했는데 맞아? 자, 그래서 자, 정상서가 비보가 전해질 것으로 짐작을 했어요.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니은은 뭐 했었습니까? 만약에 사관이 귀향을 가야 돼. 맞아? 그치? 그래서 귀향을 갈 준비를 서두르라고 지금 말을 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자, 정상서에게 맞아? 앞에서 접했던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전해주는 거지. 그래서 정상서가 자, 뭐라고? 자,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이거랑은 관련성이 없는 거야. 미리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됐냐? 자, 다음에
자, 3번의 정답은요. 저 몇 번으로 가시냐면 3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몇 번? 3번. 그래서 자, B는 자, 호황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어요. 라고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B 부분은요. 자, B는 뭐였어? 황제에게 보낸 서찰이죠. 편지죠. 그래서 그 안에는 누가 승리했다? 호황이 승리했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자, 뭐 됐습니다. 자, 다음에 4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갈까, 얘들아? 4번으로 가져가시면 돼. 몇 번으로 가라고요? 4번. 제가 정도 내용으로 정리. 자, 그래서 이유는 뭐였었습니까? 자,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어. 정연을 징계한 일로 심사가 답답하여 이런 워딩이 들어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얘는 뭐에 관련된 거? 안타까움으로 봐주는 게 맞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가라? 4번으로 가라. 저 얘기였던 거야.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다음 거 한 개만 더 풀어봅시다. 한 개만 더 풀어보고 답 맞추고 마무리 칩시다. 선생님 안 되겠어 오늘. 쏘리. 자, 제목이 박태보전이었어. 박태보는 충신이죠. 뭐 그 정도 느낌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자, 1번 한번 보시면은요. 자, 1번이야. 자, 윗글에 대한 내용이야. 자, 적절한 거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정답 몇 번으로 가야 돼? 2번으로 가져가는 게 맞죠. 맞아. 그래서 자, 2번. 자, 워딩 나와 있었어 아까 전에. 자,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은요. 자, 윗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1번 보시면 군부는 뭐라고 돼 있었어? 자,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맞죠? 그래서 군부는 어떻게 돼? 박태보가 자, 임금이 명령을 해서 이송된 곳이죠. 그러니까 임금의 권위가 실현된 공간으로 볼 수는 있어. 근데 자, 여기에서는 뭐였어? 자, 만조 백관이며 그 다음에 또 뭐였어? 장안에 있는 서울에 있는 백성들이 우르르르르 그렇죠? 자, 몰려들었어요 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임금의 권위가 실현되는 곳으로 보기는 어려워. 뭔 말인지 알겠지? 됐어? 자, 그 정도 내용. 임금의 권위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백성들도 따라갔어야 돼. 근데 백성들은 오히려 어떤 상태였던 거야? 자, 박태보에게 감복한 상태였다. 감동한 상태였다. 이 정도. 자, 다음에 3번의 A, B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A에서 재원들이 자, 어떻게 했어? 자,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낯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태보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었죠. 맞아? 그러면서 태보의 강직함을 칭송하고 있는 장면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B 부분에서는요. 자, 어떤 거 있었습니까? 자, 태보가 그렇지. 자, 왕비를 다시 황궁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어떻게 돼? 죽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자, A부에서 재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은 B에서 소신을 지키겠다. 그렇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됩니다. 이 정도로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정답이죠. 자, 정답 몇 번으로 가야 돼? 5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자, 태보의 죽음을 슬퍼하는 백성들에 대한 거를 편론을 통해서 편지적 논평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래서 태보가 기우는 국군을 회복한 영웅이냐라는 건데 이 부분이 좀 틀린 거야. 태보가 기우는 국군을 회복한 거야? 회복하지 못했습니까? 회복하지 않고 태보가 칭송을 받았던 거는 자신의 의견을 굽혔다 굽히지 않았다? 굽히지 않고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자, 그 지점이 틀려서 아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